1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주요국 증시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홍콩 H지수는 1년 전 대비 거의 40%나 빠졌는데요. 14일에는 지수가 7,0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H지수가 7,000선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면 꼭 함께 언급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ELS입니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2019년 홍콩 시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증시 동반 폭락, 그리고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가 지수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ELS가 뉴스에 등장했죠. H지수의 급락과 함께 최근 ELS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공포가 커졌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ELS가 무엇인지, 지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ELS에 가입하려고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위험도는 얼마나 높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LS는 우리말로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처럼 개별 주식의 주가 혹은 코스피 200과 같은 지수의 흐름에 연계가 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인데요. 지수를 따르는 상품이니까 ETF랑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ELS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부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만기 그리고 수익률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랑 투자자가 지수의 움직임을 두고 일종의 내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 투자 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떤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팅한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ELS의 수익률은 사전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5% 올랐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도 5%가 된다, 이건 아닙니다. 투자하는 기초자산의 그 하한선은 녹인 베리어라고 부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뜻하는데요. 기초자산이 이 녹인 베리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투자자는 손실을 봐요.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고 만기는 3년이 돼 녹인 베리어가 50%인 ELS가 있다라고 한다면 만기 때까지 코스피 200 지수가 이 절반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면 투자자는 손실을 볼 것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투자자들은 이런 조건의 ELS에 가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겠죠. 에이, 코스피가 3년 안에 어떻게 반토막이 나겠어. 그건 좀 희박하지 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ELS는 3년 정도의 만기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이 만기가 오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걸 조기상환이라고 불러요. 보통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해당 날짜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조기상환의 조건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죠. 조기상환 조건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를 스텝다운 구조, 조기상환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구조를 하이파이브 구조라고 해요. 보통 스텝다운 구조가 더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ELS는 보통 각 국가의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아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ELS의 대부분은 미국 S&P 500, 한국의 코스피 200,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홍콩 H지수,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두세 개 지수를 조합해서 상품을 만들어요. 기초자산이 되는 이 지수가 폭락한다면 약속된 이자는커녕 막대한 손실을 입겠죠. 그래서 주가 지수가 무너질 때마다 ELS 기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요즘은 홍콩 H지수랑 관련된 기사가 많죠. H지수는 우리가 주가 지수형 ELS를 발행할 때 세 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지수입니다. 홍콩 H지수가 1년 동안 하락세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는 미중 분쟁이 영향을 미쳤죠. 얼마 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5곳의 주식 예탁 증서를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러우 전쟁처럼 지정학적 위기도 홍콩 지수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가 약 절반을 차지해요. 대외 리스크가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꼬여서 그만큼 증시에 가해지는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더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동안 발행된 ELS 중에 만기를 앞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상품들이 녹인 베리어에 가까워지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기사의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2년 동안 발행된 ELS 중에 홍콩 H지수가 5,500대에 진입하면 2조 1,940억 원, 5,000대에 진입하면 3조 4,880억 원의 손실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미상환 잔액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조기 상환 조건에 만족하면 그 만기가 오지 않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준다고요. 미상환 잔액이 늘었다는 것은 지수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조기 상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종 만기일까지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수준까지 회복한다면 원금 손실은 피할 수 있어요. ELS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불립니다. 수익률은 예금보다 높지만 위험은 주식보다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증권사에서 한 달에도 몇 개씩 ELS를 내놓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다면 ELS에 가입할 때에는 어떤 요소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우선 ELS에 가입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ELS는 주식이 아닙니다. 금융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증권사 간 이동한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MTS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 탭 혹은 청약 탭을 보시면 ELS 가입 화면이 나올 거예요. KB증권 MTS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ELS는 모집 기간이 길지 않아요. 이 상품을 보자면 3월 14일부터 23일까지만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죠. 그리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 이율은 8%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손실은 100%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상품 만기는 2025년 3월 26일이지만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걸려 있습니다. 스텝다운형이네요. 최저 청약 금액은 100만 원, 최초 기준 가격은 3월 23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이 상품에서 사용하는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S&P 500, 그리고 유로스톡스 50인데 그 지수들의 23일 수치를 기준으로 출발하는 거죠. 베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환 조건을 보시면 85, 85, 85, 80, 75, 7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뒤에 최초 기준가의 85%, 12개월이 지난 뒤에 85%, 18개월은 85%, 24개월이 지나면 80% 이런 식으로 해당 퍼센테이지 이상의 가격을 그 지수가 유지한다면 조기 상환되는 조건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동 조기 만기 상환기를 보시면 코스피 200이 23일에 1150포인트다 라고 가정했을 때 6개월 뒤에는 297.5포인트 이상이어야 조기 상환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자산 3가지 모두 해당 조건에 만족해야 조기 상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코스피 200이랑 S&P 500은 만족했는데 유로스톡스 50은 만족하지 못했다면 조기 상환이 불가능해요. 만약에 세 지수 모두 조건에 만족했다면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이 상품은 연이자가 8%였잖아요. 만약에 처음 6개월의 조기 상환 조건에 만족하면 6개월에 해당하는 이자 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 옆에 KI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것이 녹인 베리어의 약자입니다. 녹인 베리어가 50%인 상품이네요. 즉, 세 지수가 모두 3월 23일 대비 만기일에 50%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ELS에 청약하실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초자산이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낙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기 상환은 언제 해주는지. ELS에 가입하실 때 이런 생각으로 가입하시죠. 에이, 설마 지수가 반토막 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3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3년 전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만큼 그 사이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에 주가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에 투자했다면 위험도는 더 높아집니다. 스타벅스나 포스코,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개별 주식도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들이 있는데요.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주가 지수의 변동성보다 더 크잖아요. 그만큼 수익률은 더 높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상품입니다.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ELS에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저는 지금은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ELS는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 저점을 알고 있다면 그때 가입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일부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판단하기 전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요. ELS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는 상품보다는 저는 선진국 지수를 기초로 한 ELS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ELS는 계속 투자하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시장이 횡보할 때에는 오히려 ELS가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수는 계속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면 하한선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낮으니까요.
예전부터 ELS는 강남 부자들이 좋아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알려졌는데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에 8에서 10% 사이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ELS가 맞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는데 투자하실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